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그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정의와 그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했던 걸 잠깐 생각해 보면 그 공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질을 썼죠?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것을 이용했나요? 대답하세요. 뭐죠? 네, 바로 비례식이었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선분 A, B를 뭐 M 대 M으로 혹은 뭐 1대 2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 B를 줬단 말이에요. 몇 대 몇이라고. 그 B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B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세워줄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공식으로 유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뭔지 지금 선분 내분점 외분점 공식 뭐지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바로 그 앞전의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강의에서 한번 뭐 몇 번 언급하겠지만 정확한 설명은 그 전에 걸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뭘 하냐면은 저번 시간에는 그 단순히 수직선상에서 그 1차원적인 수직선상에서의 선분을 이제 m 대 n으로 내분 외분하는 점을 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좌표 평면상에서 다룰 거예요. 평면상에서. 즉 x축하고 y축에 있는 좌표 평면 상에서 이제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을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부터 복습을 하죠. 어, 저번에 두 점 A, B 수직선상에 이게 두 개는 다 수직선상이죠. 이건 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이거는 수직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좌표가 하나밖에 없죠. x1하고 x2밖에 없죠. 이거를 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뭐였더라? 자, 불러보세요. 자, 적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돼요? M, N, M, N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를 여기로 가고 요거를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2, x1에서 둘 다 더하기 하면 된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외분하는 점은 어떻게 됐더라? 외분하는 점은 똑같이 mn, mn, x2, x1 하고 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이 유도하는 공식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걸 이전에 그 강의를 꼭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는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어요. x좌표, y좌표. 그래서 좌표 평면 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x좌표는 x좌표끼리 하시면 돼요. 뭐겠어요? m, n, m, n 하고 나서 x2, x1 에서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m, n 이건 외분점이니까 m, n, x2, x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y좌표끼리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m, n, m, n 여기는 y1, y2니까 여기가 y2, y1 해서 더하기 하면 내분점의 y좌표 x좌표는 m, n, m, n에 y2, y1 빼기 주면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게요. 자,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분점만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뚜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 여기는 뭐겠어요? X1, Y1이겠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 어떤 점이 있다. 이 점을 우리는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은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 그다음에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는 뭐겠어요? X2, Y2 그죠? 이렇게 되고 이 두 점을 이은 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해볼까요? 그럼 여기라고 해보세요.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요. 이렇게 직관사각형을 만듭니다.
시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점의 좌표잖아요. 요점의 P점의 좌표는 내분점이니까 외분점도 똑같아요. 내분점만 이제 증명해 보면 되죠. P점의 X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은 X 좌표 보시면은 A의 X 좌표와 B점의 X 좌표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됩니다. 맞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평행선의 성질이죠. 이렇게 평행선이 있으면 똑같이 평행하고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도 동일하게 이거 대 이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저 이게 M 대 N의 B를 가지는 겁니다. 요거 B가 똑같이. 그럼 당연히 x1하고 x2 요 수직선상에서의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여기 당연히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M, N, M, N, x2, x1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 좌표예요. y 좌표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거 대 이게 보시면 뭐냐면 이거 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대 또 이렇게 해서 이거 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 대 이 삼각형에서 이거 대 이 삼각형에서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고 요 길이는 여기랑 똑같대요.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M 대 N. 이것도 마찬가지로 M 대 N. 그래서 이 점의 좌표도 뭐가 되겠어요? M, N. 요 Y1과 Y2 요거 두 개를 이은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 거니까 여기도 Y2, Y1 플러스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고요. 요것도 나온 거고요. 외문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은 어떤 평행선의 성질 혹은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분으로 확장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3차원으로 가게 되면 3차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럼 X 좌표, Y 좌표, Z 좌표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내분점, 외분점은 동일하게 하나만 더 Z 좌표에 대한 내분점, 외분점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해보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선분 AB를 AB의 중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점의 좌표. 이걸 내가 M이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A 좌표를 뭐 X1, Y1, B도 X2, Y2라고 한다면 이 중점의 좌표 M은 뭐가 될 거냐면은 당연히 중점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기가 A, 여기가 A, B, 여기가 B. 마찬가지 중점이라면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맞죠? 중점의 좌표라는 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1대1로 내분이니까 그대로 해주면 뭐가 돼요? 1, 1, 그 다음에 1, 1 해주고 뒤에는 뭐가 돼요? 여기가 x2, x1 되겠죠?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무슨 말인지 돼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적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니까 2분의 그냥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는 거야. 내분점 공식 써보면은 그냥 두 개 더해서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다음 y 좌표도 y1 더하기 y2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평균인 거예요. 평균. 그죠? 어떻게 해보면은 각 좌표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점의 좌표는. 그래서 중점 하면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냐? 삼각형이 짠 있다고 쳐봐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요점의 각각의 좌표가 얘가 x1, y1, 얘가 x2, y2, 여기가 x3, y3의 무게중심. 자, 혹시 무게중심의 정의를 아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억하세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중선은 뭐냐? 중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뭐라고 했죠? 그 이등분하는 요 중점이죠, 중점. 그렇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똑같겠죠? 요거를 여기서 여기로 짠, 이 연선 요게 중선이에요. 그럼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몇 개 있겠어요? 보니까 여기도 중점이 있으면 요거랑 요거 길이 똑같아요. 짠, 아이고, 짠 연결하고 여기도 똑같이 요거랑 요 길이가 똑같이 중점을 찍고 짠 하면은 삼각형에서 중선이 3개가 생기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무게 중심의 교점은 뭐냐? 그럼 이것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라고 해서 G라고 하면은 이 G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너무 외우기 쉬워요. 뭐냐면 앞에서 중점은 두 개를 각각 더해서 2로 나눴죠. 맞죠? 근데 무게 중심도 똑같아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 3개지. 점이 3개니까 3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x 좌표는 당연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누면 되죠. y 좌표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서 얘를 3으로 나누면 돼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냐?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생각하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꼭지점의 x 좌표의 평균, y 좌표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유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점의 좌표 지금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뭐 이건 하나 해볼까요? 뭐예요? 뭐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누고 y2 플러스 y3를 2로 나누면 이게 요놈의 중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각각 2대1로 내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점의 좌표 나오고 요점의 여기도 요점의 좌표하고 요점의 좌표하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잡게 되면 요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이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해줘도 별 소용이 없고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동일하게 요런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한 걸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 일단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하더라도 확장시키더라도 x좌표 y좌표 동일하게 공식 동일하게 확장되고 그것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중점이랑 무게중심의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특히 무게중심의 공식은 꼭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알겠죠? 오늘은 끝!